음, 생산 전략에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생산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기능별 전략 중에 하나였죠. 아까 보시면은 사업별, 기업별, 사업별, 그다음에 기능별 전략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안에 기능별에 해당하는 그 생산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기업의 생산 및 운영과 관련돼서 각각의 생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어떤 로드맵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죠. 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 생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비용이 있고, 두 번째가 품질, 세 번째가 시간이 있고, 네 번째가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쟁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반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낮은 원가가 있어야 되겠죠. 사용하는 제품의 비용을 줄이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낮은 원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정의 낭비를 제거하고, 또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불량률을 감소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낭비 제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같은 것들이 있었죠.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공정의 낭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 자동화,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과 여러 가지가 발전함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불량률을 또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낮은 원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이 비용을 또 낮출 수가 있는데, 표준화가 왜 비용 기반의 전략으로 사용이 되느냐? 표준화가 수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없어도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표준 작업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업무에 대한 매뉴얼화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뉴얼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도 인력이 대체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므로 인해 이 A라는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더 낮은 인건비로 또 생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와서 작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작업하던 사람이 하던 만큼의 일을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량 생산과 또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비싸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렴한 제품을 요구하는 시장이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시장층의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물건을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비용을 적게 들여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왠지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들여서 했다라고 하면은 왠지 호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런 수요층의 한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월마트, 저가항공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또 항공은 또 제가 여기가 아니네요. 항공만큼은 그냥 오로지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학회 갈 때마다 또 서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대한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모닝캄입니다. 모닝캄. 근데 모닝캄 자격 유지 기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기저기 못 다니다 보니까 계획했던 게 많이 틀어져 가지고 모닝캄 자격 유지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항공에서 강의하면서 그래도 모닝캄이라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아무튼 이런 비용 기반의 전략을 통해서 또 경쟁력을 갖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품질 기반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품질을,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렴한 비용을 요구를 하지만 또 품질은 어때요? 저렴하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찾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에는 생산하는 사람들이 갑이었어요. 그래서 넌 쓰기 싫으면 말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다. 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무리 생산을 이렇게 해놔도 고객들이 사용 안 하면 끝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정말 원하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품질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주관적인 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또 정량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고객이 프레임을 걸었을 때 그런 것들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품질 기반의 전략을 추구할 때는 두 가지 품질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디자인 품질이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설계하고, 또 두 번째가 프로세스 품질이죠. 결함 없이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기반의 전략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제로 여기 맥도날드가 있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매장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심지어는 유럽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의 맥도날드 매장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맥도날드를 맥켄지 맞나? 좀 오래돼갖고 아무튼 맥켄지라고 했었고, 일본에서는
우리 다 아는 마쿠도나르도 뭐 이런 식으로 불리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긴 해도 맛 하나는 보장이 됐었죠. 맥도날드의 햄버거는 그래도 실패는 안 하죠. 그래서 기본 이상의 맛을 보장해주는 그런 품질 기반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갑자기 제가 쓰고 있는 것 쓰다가 지워지고 이러는데 요거 잠깐 체크하고 그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반의 전략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빠르게 전달하는 거의 의미가 생산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을 고객에게 빠른 배송을 통해서 전달한다라는 게 아니라 생산의 시간을 줄여서 더 빠른 시간에 고객에게 전달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른 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해 주는 전략을 시간 기반의 전략이다 라는 것은 이제 SCM이나 물류 이런 쪽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고, 생산 운영 관리에서 시간 기반의 전략은 생산 부분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빠르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속도도 제품을 개발하는 속도도 낮춰야 되는 거고, 빠르게 해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속한 납기를 통해서도 빠른 시점에 전달하고 정시에 납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JIT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데, 이 JIT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석대학이라고. 네. 정석대학의 이름도 JIT예요. 동서대는 DSU인데 정석대학의 이름은 JIT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생산기법에서 JIT는 JIT 생산기법이라고 해서 적시적소의 부품을 납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JI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 전략을 활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달과 공급 사슬의 관리로 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공급 사슬의 관리는 요 SCM,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SCM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시간 기반의 전략을 그러니까 생산의 시간도 줄였지만 또 줄였는데 배송에서 이런 게 잘 관리가 되지 않았고 더 오래 걸렸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페덱스나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시간 기반의 전략을 써서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 배송업체죠. 배송업체인데 빠른 시간 내에 해외에 있는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해 주는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고객을 확보해서 기업이 성장을 했었고, 도미노 피자의 경우에는 도미노 피자는
30분이었나요? 20분이었나요? 뭐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하면 피자를 공짜로 주겠다 라는 전략을 써서 한때 고객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서 이 정해진 시간 내에 못 오면 피자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시간을 항상 내가 여기다가 시키면은 항상 이 시간 안에는 도착을 하니까 그 믿고 또 주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전략을 잘 사용을 한 거죠, 이 두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생산 전략 기법 중에서 시간 기반의 전략을 잘 활용한 예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유연성 기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품이나 수량 이런 곳에 유연함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고객이 조금 변형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을 제품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수량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할 때는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고, 수요가 감소되면 생산량을 낮춰서 또 과다 생산하거나 과다 재고를 보유하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손실 비용을 줄이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사례로 이 델 컴퓨터가 이런 수량 유연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 생산 전략, 그리고 전략 안에서도 기능별 전략의 생산 전략 안에 기능별 전략 안에 생산 전략 안에서 네 가지 경쟁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생산성에 관련된 개념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렇죠? 생산성이라는 것은 산출물의 결과죠. 이 결과가 투입한 것들, 투입물이라고도 얘기하고,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넣었을 때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산출물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생산성이 좋냐 안 좋냐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식으로 표현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죠. 생산성이라는 것은 투입물 분의 산출물. 그래서 투입을 적게 했을 때 가장 큰 산출물이 나오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투입은 엄청 많이 했는데 산출물이 별로 안 좋으면 또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거에 의미를 살펴보면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이야기한다. 또는 투입물이 산출물로 얼마나 잘 변환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에는 종합 생산성, 단일 요소 생산성, 다요소 생산성이 있는데, 이 종합 생산성이라는 건 전체 투입물,
전체 산출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 공장이다 라고 하면 자동차 공장의 종합 생산성은 한번 따져봐라 그랬을 때 전체 투입물 뭐 정말 자질구레한 거 하나하나 인건비, 자재비, 공정 운영비 뭐 해갖고 모든 요소들을 다 투입물로 넣어주고 전체 산출물은 뭡니까? 전체 산출물은 몇 대가 생산이 됐느냐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몇 대 해가지고 돈이 얼마나 나왔느냐 라는 것을 이 종합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단일 요소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 단일 투입물, 대상물, 대상 산출물.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도 자동차 부품, 엔진만 본다. 그러면 엔진을 또 구성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한 개를 했을 때 얘를 산출물로 보고 또 얘를 생산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얘에 들어가는 인건비, 설비, 재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에다 넣었을 때 나오는 것을 단일 요소 생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요소는 이 엔진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A 제품, B 부품, C 부품, D 부품, E 부품 얘네들을 다 해서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 따질 때 이렇게 종합 생산성이냐 또 아니면은 단일이냐 다요소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제가 나와 있는데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내용들로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보다 측정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은 투입물이 뭔지 명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고 또 결과물도 뭐가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서비스라는 것은 내가 들인 노력이 과연 이게 투입물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직접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측정 관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데서도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병상 수 분의 퇴원실 인원수. 그리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직원당 영업 수익.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인데 각 직원들이 낸 영업 수익은 얼마냐. 또 호텔 같은 경우 노동시간당 판매 객실수. 그래서 노동을 몇 사람의 몇 시간의 노동 투입량의 판매 객실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따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의 지표로서 사용되고 하는데 단 이게 상대적인 지표다라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계산이 됐다라고 해갖고 뭐 같은 업종이니까 얘네 우리 비교해보자. 우리가 생산성이 더 좋네. 우리가 더 잘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예전에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더 좋아졌다 또는 나빠졌다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과거 시점과의 비교를 얘기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업체 간에 어느 정도 동일한 유사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생산성을 측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쟁 기업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업의 경쟁 기업. 우리는 항공인데 항공이 아닌 여행업의 여행업의 생산성이 얼마니까 우리보다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수치를 맞춰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입물과 산출물을 파악해서 제대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생산성을 이야기할 때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효과성과 효율성 한 끗 차이인데 정말 다른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올바로 일을 하고 있는지, 효율성이라고는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하루에 100개씩 생산을 했었어요. 100개를 생산하는 게 안정적인데 그 일평균을 생산량을 100개에서 200개로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들은 효율성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효율이 좋아진 거죠. 100개만 생산하던 거를 200개를 생산했어.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좋은데 과연 이게 효과적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개를 생산했더니 200개가 다 팔렸다. 그러면 효율적이면서도 효과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100개에서 200개로 늘렸는데 기존에는 한 거의 다 팔거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만 남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판매를 해보니까 100개 이상이 남아버렸다. 그러면은 굳이 200개로 늘리지 않아도 되는데 늘린 거다 보니까 효과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수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좋아지면서 효과 있는 그런 방법들을 수행해야지만 생산성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 기술의 발전, 조직의 설계, 그리고 근로자의 배치와 관리,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관리, 그리고 재무 계획, 정부 정책과의 규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중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과제를 수행해 갖고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주 수업 3장 수업